안녕하십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 고민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선 결과, 당원들의 경선 결과를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가, 또 고민을 했는가, 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 전국에 지금 야권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 생각은 한결같지 않습니까? 야권 대통합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정권 교체의 가장 지름길이고 안전한 방법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호영이나 나경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현재의 구도대로 좀 안정적으로 한번 대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권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대표 체제로 지금 깜짝 놀라서 긴장하는 모습인데, 민주당도 위험 부담은 있지만 지금 현재의 구도라면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야권에서도 이런 구도라면 이겨볼 수 있겠다, 야권 통합만 잘 해내면 이겨볼 수 있겠다, 서로 49대 51의 싸움으로 팽팽한 싸움, 안정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죠. 이 구도. 이래서 안정적으로 가도 괜찮다,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준석이 당선되면서 이제는 엄청나게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도 대변혁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이 이준석 체제가 성공한다면 야권으로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준석 체제가 실패한다면 굉장한 리스크, 위험 부담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체제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이미 대선 체제로 모두가 굳어졌습니다. 당 지도 체제도 굳어졌고 대선 후보들 구도도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뀐다고 해봐야 이재명 대세론을 꺾을 수 있느냐, 대안이 누가 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고민이 되고, 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큰일 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이 또 두동강 나지 않겠느냐, 평생을 국민의힘 야권 당원으로서 야권을 지지해 왔는데 이제 탈당해야겠다, 이런 섭섭해서 또 분노해서 또 많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짐작이 되고, 이 경선의 결과를 보면서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는가라는 게 짐작이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 나경원 1위, 이준석 2위, 당원 투표 결과로는 주호영 이런 순서로 가는 걸 보면서,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무엇이 가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대선 후보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당 대표 후보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지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정권 교체를 하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 투표 결과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 민심은 이렇다는데 우리 당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엄청난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누구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건요. 그 다음, 이준석은 분명하게 자기를 왜 지지하고 있고 어느 계층이 자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이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거침없이 바꾸어 나가는 행보를 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 후보가 뽑히는 기간까지 최 5개월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3개월 남았을 뿐입니다. 대선 전국이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입니다. 당대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 체제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건 논의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기간은 대선 이후에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야권 지지층에서는 뭘 생각해야 하느냐, 이 이준석 체제를 안고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해 나갈 수 있겠느냐만 고민하는 것이 남아있다. 대선 후보가 뽑히는 시간은 11월 달이니까 이제 5개월 좀 넘게 남았을 뿐이다. 이준석이 자신의 의도대로 당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거침없는 행보를 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미칠 영향은 미미합니다. 대선 전국에서. 또 야권이 대통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중심의 자리에 우뚝 섰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뭐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지율도 높아졌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중심에 섰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좋은 대안은 뭐냐? 이준석 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빨리 추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착수하게 되면 많은 변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으니까 7월 달부터 이제 경선 일정에 착수를 하는 셈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경선은 8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가져가자. 이준석 대표도 그 이야기를 경선 때 계속 했습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가져가면 7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뭐 당직 배분을 하고 이런 일들이 끝나자마자 곧 경선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선 룰을 짜야 하지 않습니까? 경선 룰을 짜는 경선관리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변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그대로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자.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분위기는 띄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30대 당수의 등장,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실은 뭐 12여일 전부터 예견이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체제가 들어섰을 경우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대비는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막상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뭐 여야 통틀어서 모두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였습니다. 윤석열은 아직 정치 등판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정치적 메시지가 없다 또 이럴 수도 있고, 안철수도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준석이 불러일으킨 이 뭐 세대교체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편승하겠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지금 다른 걸 바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편승이라도 하자, 빨리 적응하자. 뭐 특히 이재명이 가장 앞장섰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10여일 전부터 이준석 체제의 등장을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어떤 말을 메시지를 내기가 굉장히 곤혹스럽다, 고민이 된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고민은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지금 당원분들이 고민하는 그 부분입니다. 아직도 많은 당원들이 이준석 체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쩍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어떤 메시지가 좋겠느냐. 저 이준석 체제가,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경선 관리, 야권 대통합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을 비롯한 그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에게 당선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한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고민이 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중심으로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홍준표 복당, 안철수 합당, 윤석열 입당, 이런 순서대로 8월 초까지 야권 대통합, 야권 원샷 경선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합니다. 그런 예상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윤석열, 안철수 측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준석 체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당수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체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결론은 대선 이후에 나게 됩니다. 지금 많은 고민을 한 국민의힘의 당원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당원들의 생각도 똑같을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못해서 섭섭하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해서 좀 불안하다.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정권 교체라는 점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내 개인의 지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섭섭해도, 약간 불안해도 참을 수 있다.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고 윤석열과 안철수가 지금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고, 또 이준석이 어제 8월까지는 입당을 해야 된다. 윤석열에 대해서 8월까지는 입당하는 것이, 그때는 경선 열차가 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윤석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도 합당을 빨리 서두르겠다.
주호영 후보에게 그 역할을 맡기겠다.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복당에 대해서도 뭐 서두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가 뭐 고민하는 지점은 각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당 안에서 등 뒤에서 총을 쏘면 어떻게 하나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죽이기에 본격 나섰는데 당 안에서마저 뒤에서 총을 쏘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걱정일 테고 윤석열, 안철수 모두 국민의힘, 기존의 국민의힘의 뭐 우리 구태라고 하나요? 뭐 개파 부분이라든지 영남당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아직 불식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들이 8월 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체제를 지켜보고 8월 달에 결정한다고 해서 이준석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가 지켜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이준석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개혁의 바람, 혁신의 바람, 당을 바꾸고자 하는 바람, 20, 30대의 목소리를 끌어들이고 당원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게 대선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막판 정말 벼랑 끝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은 7월 말이나 8월에 입당을 하고 복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 저는 지금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달 안으로 입당하거나 복당하는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준석 체제의 안착을 오히려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 다음 이준석 자신도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선 룰 미팅, 룰을 짜는 작업을 이제 들어가야 한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을 짜면서 국민의힘이 당내 사람들을 위주로 경선 룰을 의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불식시키려면 경선 룰에서부터 안철수와 윤석열이 같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많은 것을 자신 있어 하지만 얼마나 굉장히 불안하겠습니까? 자신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국회에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 이준석이 이 거대 야당, 나아가서 이 야권 전체를 움직이는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차라리 일찍 결단해서 이준석 체제의 안착을 돕고 빨리 대선 경선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 분위기를 빨리 띄우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데 일조를 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윤석열, 안철수 많은 것이 불안할 겁니다.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일 겁니다. 이럴 때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 당원들을 믿고 야권 지지층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경선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 많은 고민들, 그 뒤에 큰 그림은 정권 교체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말 좀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이거 뭐 탈당해야 되겠다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저는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큰 물줄기 안에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윤석열, 안철수도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이준석 체제의 안착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대선 경선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경선 룰 미팅도 하고 예비 등록도 하고 빨리 경선 열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쏠린 전 국민적인 이 관심 기대감을 그대로 경선 국면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30대 당수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느냐,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며칠 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내 나이가 60이고 70이고 평생 정치를 했는데 30년, 40년 30대에 원외인 국회 경험도 없는 당수에게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저 당수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저 당수가 뭐 시험도 치라고 하고 뭐 토론 배틀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등하게 같이 토론하고 화합하면서 일해야 한다. 모두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30대와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하고 토론하고 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나아가서 20대, 30대에게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20대, 30대가 경험과 경륜이 없지만 20대, 30대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술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 나이가 60이고 70이지만 20대, 30대에게 필요하면 머리를 조아리면서까지 배우면서 정치를 다시 하겠다라는 생각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코인에 투자를 해서 이 정치 자금, 선거 자금, 선거 비용을 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정치한다면 논밭, 땅을 팔았습니다.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정치 자금, 선거 비용은 주식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했다가 이제 그 주식을 팔아서 선거 자금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이준석은 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뭐 자기가 투자한 것을 그렇게 숨기지도 않아요. 뭐 자기가 재산이 얼마가 있다든지 그렇게 숨기지도 않습니다. 뭐 10억은 되지 않는다니까 수억을 벌었다, 코인을 통해서. 이번에 전당대회 경선 비용이 2, 3억 정도, 가장 적게 봐도 2, 3억은 들지 않았겠느냐 보이는데 그걸로 코인을 투자해서 벌은 돈으로 충당을 했다. 땅을 팔아서 정치를 하다가, 주식을 팔아서 정치를 하다가 이제 코인을 팔아서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평생 정치를 했고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30대 당수에게 머리를 혹시 좋아해야 한다면 좋아해 가면서까지 코인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지 배워가면서까지 정치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30대 당수는 갈수록 겸손해지고 갈수록 안정을 찾게 되고 갈수록 주변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